일본에는 카고메 카고메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강술래 같은 일본의 민속놀이로 수건 돌리기와 상당히 비슷한 놀이죠. 이 카고메 카고메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갔을 때 자주 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이 카고메 카고메는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서 여러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둥글게 둥글게 돌면서 동요를 부르는 놀이이죠. 카고메 카고메. 새장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 새벽의 밤에 학과 거북이와 미끄러졌다. 뒤에 얼굴은 누구?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놀이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는 이 카고메 카고메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설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카고메 카고메라는 놀이 동요의 무서운 도시 전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 속아내기. 일본에는 과거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이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입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것, 진짜로 신이 있다 믿어 신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죠. 특히 농촌에서 이런 현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인신공양의 제물이 결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앞으로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인신공양에 선택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죽이면서 안전을 바란다는 것은 모순되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런 짓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던 거죠. 여기서 이런 의식 중 하나가 카고메 카고메라는 설입니다.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둥글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중앙에서 서 있던 아이 뒤에 서 있는 아이가 인신공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 뒤의 얼굴은 누구? 즉, 인신공양으로 선택된 아이는 누구인가? 묻는 것이죠. 그럼 가운데 있는 아이 안 걸리잖아.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중앙에 있는 아이는 신을 대신하는 아이다. 그런 신을 대신한 아이가 고른 아이니까 선택된 아이는 당연히 신에게 바쳐야 한다. 어찌 보면 인신공양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자리니까 중앙에 있는 아이는 진짜로 신의 아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고부간의 갈등. 정말 사이가 나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며느리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역시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던 시어머니. 이런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쳐서 아이를 유산시킵니다. 카고메 카고메라는 놀이는 아이의 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설입니다. 출산에 가까워진 임산부가 높은 계단에 서 있을 때 뒤에서 온 누군가에게 밀쳐져 계단에서 떨어져 유산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카고메 카고메는 일본어 히라가나로 씁니다. 그런데 카고를 소리가 같은 한자 대바구니 롱 대바구니 농자로 보는 겁니다. 이 한자는 일본에서 바구니 새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노래에서 카고메의 카고는 아이를 담고 있는 바구니, 즉 임산부의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새장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 임산부가 사랑하는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벽의 밤에 학과 거북이와 미끄러졌다. 엄마와 아이가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학과 거북이는 장수로 유명한 동물인데 오래오래 행복해야 할 엄마와 아이가 빨리 죽어버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 가사, 뒤에 얼굴은 누구? 이것은 임산부가 자기를 밀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표현한 가사라는 해석입니다. 집단 괴롭힘, 왕따.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설입니다. 카고메는 일본어 카코메를 조금 순화해서 한 말이다. 이 카코메는 둘러싸라, 에워싸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여러 명이서 둘러싸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 거죠. 동요 가사에 언제 나올까?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괴롭힘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아케노 반니, 새벽의 밤에, 간단하게 새벽 밤에 괴롭힘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착한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유아케노 반니, 새벽의 밤에는 요가 아케테모, 히가 쿠레테모, 밤이 밝아도 해가 저물어도 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괴롭힘은 끝이 없다는 의미죠. 숨은 금을 찾아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가문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매장금을 찾는 방법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 정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데요시는 막대한 금을 채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히데요시가 죽고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온갖 생트집을 다 잡아서 히데요시의 재산을 꿀꺽했다. 그리고 이 금을 매장에 두었는데 그 위치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돌려 표현한 것이 이 동요 카고메 라는 설입니다. 카고메는 앞서 말했듯 카고는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는 눈목자, 눈을 의미하죠. 그래서 카고메는 바구니의 눈일 것이다. 이런 바구니의 눈은 바구니의 구멍을 돌려 말한 것, 그리고 이 구멍을 보면 육망성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가문이 관동에 세운 여러 건물들, 사도금산, 니토 동조군, 에도성, 승푸성, 토기, 아케치 신사, 이 건물들을 선으로 이으면 육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육망성은 음양오행설과 크게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일본은 이 음양설을 종교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고메라는 노래 자체에 음과 양이 있다. 카고노 나카, 데야르, 새장 속, 나올까는 인질의 개왕을 의미합니다. 유아케, 반, 새벽과 밤은 낮과 밤을 의미하며, 츠르, 카메, 학과 거북은 하늘과 땅을, 우시로, 쇼우멘, 뒤와 얼굴, 정면은 도쿠가와 가문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한다. 즉, 노래 자체에 음양과 관련된 종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해석과 맞물려서 금의 위치가 있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쿠가와 가문의 음양적 종교 사상의 중심에는 앞서 말한 건물 중 한 곳, 니토 동조궁이 있었습니다. 이 니토 동조궁은 풍수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계산되어 용맥과 지형에 따라서 주술적으로 안전하도록 만들어진 주술도시였습니다. 이 정도로 도쿠가와 가문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니토 동조궁에서 학과 거북의 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벽의 밤에 학과 거북이 미끄러졌다. 여기서 새벽의 밤을 새벽녘으로 바꿔 생각해 이 니코 동조궁의 학, 거북의 상의 그림자가 아침에 햇살을 받고 늘어져 있는 곳 지하에 무언가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쪽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에 막대한 금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도시 전설적인 생각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일본도 이를 의식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니코 동조궁의 집안에는 거의 확실하게 흙과 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잠들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본사를 뒤흔들 만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을 거야. 카고메는 금을 숨긴 노래야. 아니, 사실 금이 아니라 일본 역사를 뒤흔들 만한 무언가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야. 이런 식으로 도시전설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아쉽게도 이 니코 동조궁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파내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계속 도시전설로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유녀들의 슬픔과 한,
새장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 이 가사는 자유가 없다, 속박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이 하루하루 남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일본 유곽의 유녀들을 표현한 것이다. 유녀가 그 신분에서 빠져나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금을 벌어서 갚는 자유가 되는 날이 올까? 만약 그 돈을 준비해준 누군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기에 결국에는 자유가 없다. 유녀들이 유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했다는 해석이죠. 그리고 마지막의 가사 뒤에 얼굴은 누구? 처음 보는 남자에게 막 대해지는 유녀, 이런 유녀의 기분을 노래한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쿠치 요새의 의식. 쿠치 요새는 강령수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 죽은 자의 의식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빙의시켜서 대화를 하는 강령술의 하나입니다. 이 쿠치 요새의 의식의 한 가지 형태가 카고메라는 설이죠. 한 명을 가운데에 두고 둥글게 서서 손을 잡고 둥글게 도는 것 자체도 주술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행위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중앙에 있는 사람은 빙의의 매개체가 된다. 이 노래에서 마지막에 뒤에 있는 얼굴은 누구? 소환된 귀신이 이야기하고 싶던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라는 설입니다. 만약 이 설이 진짜라면 일본 아이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강령술을 하면서 놀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섬뜩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동요 카고메의 여러 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셨나요?